안녕하세요. 천둥 번개가 너무 심하게 쳐서 차 안에 갇혀 있는데 제가 살아오면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을 하고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가장 큰 두려움을 극복했던 때가 새 순간이 떠오르는데요. 3학년 2학기 때 제가 복수 전공을 신청을 했던 때가 일단 제일 먼저 기억이 납니다. 대학을 선택을 할 시기가 왔을 때는 수능 점수에 맞춰서 전자공학과를 들어갑니다. 이렇게 생각이 없이 결정한 것들을 되돌리는 과정이 전부 두려움이었어요. 저는 비 너무 많이 오는데 제 자신을 잃어버렸을 때 한 결정들이 아예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은 전혀 아니에요. 근데 그 되돌리는 과정이 정말 많은 용기가 필요했고 결정을 하면서 두려웠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대학을 입학하고 정말 재밌었어요. 1학년 때 술 마시고 연애도 하고 과가 저랑 안 맞다는 사실을 직시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너무 재밌으니까 대학 생활이. 그런데 이제 제가 3학년 때 코로나가 터졌거든요. 제 동기들하고도 볼 일도 없고 연애도 그때쯤에 끝나게 돼서 결국 이제 저 혼자 남겨진 거예요. 공부도 이제 독서실에서 혼자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정말 제 전공이 저랑 맞나 안 맞나 제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되돌아보게 된 것 같아요. 전자공학을 공부를 해서 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길이 정말 좁아요. 내가 이거를 평생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경영학을 복수전공하면서 저의 첫 번째 두려운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신청을 해놓고 밤새 잠을 못 이뤘어요. 그냥 너무 떨리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지? 제 학과에서 경영학을 복수 전공했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한 학년에 200명씩 있는 엄청 대형과인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큰 결정이었죠. 한 하루? 이틀 생각을 하고 바로 그냥 복수 전공 신청 넣었어요. 그래서 선 결정 후 고민. 난 이제 전자공학도로서의 커리어는 끝이 난 걸까? 정말 이거를 공부해서 어디다가 써먹지? 어쨌든 굉장히 떨렸습니다. 공부를 이제 3학년 2학기 때 시작을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발을 한쪽 담궈 놓고 저는 반도체 회사에서 인턴을 했어요. 작은 1학기 때. 실험 인턴이었는데 정말 좋았어요. 그 팀분들도 정말 저 아껴주시고 저에게 직업윤리라는 것을 심어준 부장님 감사합니다. 어쨌든 6개월이 지나고 저를 좋게 봐주셔서 인턴 연장을 할 건지 팀장님이 물어보셨거든요.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을 할수록 이게 아닌 거예요. 연장을 하면 적어도 6개월이거든요. 그 당시 나이가 23살이었어요. 23살이고 반도체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못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모든 사람들이 공학을 공부하고 일을 하면서 다 재미가 없는데 참고 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일을 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일을 평생 할 걸 생각하면은 좀 비참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꼭 그렇지만이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할 수 있고 재밌어 하는 일을 하고 싶다, 찾고 싶다라는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인턴을 연장을 하겠다고 말을 해놓고 그것을 번복을 하게 됩니다. 저는 마케팅이나 다른 경영과 관련된 일을 해보고 싶어요. 저를 위한 자리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일단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야 저를 위한 기회가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공학도로서의 투자는 여기까지다.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었고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부장님에게 연장을 안 하겠다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정말 죄송하고 번복을 해서 이게 정말 맞는 결정인지 왜냐면 저희 엄마가 정말 말렸거든요. 이 회사 진짜 너무 좋고 이렇게 좋은 사람도 어디 가서 만나지 못하고 저를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 아껴주고 제가 정말 존경하고 일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이 배웠어요. 팀에 계신 분들이 대단하신 분들이거든요. 외국에서 공부하신 분 그리고 그런데 다들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정말 그 회사를 떠나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엄마는 6개월 연장 더 한다 해서 너가 잃을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복지 좋고 너 아껴주고 전자공학도로서 이런 회사에서 인턴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 졸업도 안 했는데. 너가 좋아하는 외국계 회사고 그냥 일단 버텨봐.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6개월이란 시간을 제 마음이 없는 곳에서 일을 하면은 다른 좋은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 내 마음이 가는 곳에 제 에너지를 투자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인턴을 그만두기로 한 게 저한테는 정말 성인으로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그런 두려운 결정 넘버 2였어요. 근데 그 두려움의 크기가 보수 전공을 결정했을 때랑은 차원이 달랐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좋은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될 기회가 다신 없을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뭐 하고 싶다고 하는 뭐 마케팅 경영직이 저를 위한 게 있을까요? 저는 딱 경영학을 2학기 공부하고 전자공학으로서의 전문성이 있지도 않고 일단 저는 그냥 그걸 박차고 나옵니다. 그 결심을 한 달? 일주일? 그 정도 뒤에 제가 교환학생을 갈 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저희 학교는 7학기 때까지밖에 원래 못 갔거든요, 교환학생을. 근데 코로나 때문인지 그때 8학기째 재학생이 교환학생 신청이 가능하다는 걸 제가 듣게 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토플 책을 사서 토플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환학생을 가게 됩니다. 교환학생을 갔다 오고 한국에 오니까 너무 또 우울하더라고요. 일을 해보고 싶다, 외국에서. 여러 나라에서 일을 하면서 재밌게 살다가 결혼을 하고 싶다. 제가 지금 겪고 있는 단계예요. 그렇게 한국에 돌아와서 외국에 있는 회사에 지원서도 넣어보고 어떻게 하면 다시 미국에 갈 수 있을까 대학원도 알아보고 그리고 인턴 어떻게 구하지 알아보고 근데 검색을 해봐도 마땅한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학기를 다니면서 취준을 하는데 막 학기 취준을 하는데 제가 원하는 데를 딱 3군데를 넣었어요. 제가 외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발판이라고 생각했던 회사 그리고 직무였거든요. 그런데 그 3번째 걸 이제 예비 1번에서 떨어진 이후로 저는 굉장한 타격을 입었어요. 그 멘탈이 많이 바사삭 됩니다. 잠깐 손을 놓기로 했어요. 취업에서. 그렇게 이제 집에서 힐링하고 좋은 거 보고 읽고 하면서 제 마음을 좀 다잡았는데 그렇게 지내던 한 달 차에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미국 인턴 프로그램이었는데요. 3월에 그걸 넣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메일 지원을 하고 선착순이었는데 제가 대기 60명이었나? 그 흘러보냈던 그런 기회가 8월에 찾아온 거예요. 이 기회를 잡으려고 내가 그 3군데를 다 떨어졌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기회로 인해서 제가 지금 미국 텍사스 타일러에 있는데 사실 이 미국 인턴을 준비하면서도 너무 큰 두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분명 원했던 건데 이게 맞나? 왜냐면은 이런 업종, 이 회사, 이 도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어요. 저는 제가 지금 컨트리 클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골프장이거든요. 골프도 몰라요. 저는 호스피탈리티 이런 쪽인데 그런 업종으로 일해본 적도 없고 제가 비즈니스 애드민이거든요. 경영 쪽이에요. 경영 인턴인데 면접 한 번으로 제가 회사를 결정하고 몸을 맡겨서 미국에 온 거예요. 저는 별로 회사에 대한 정보도 없고 내가 같이 일하게 될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제가 살게 될 곳이 어딘지도 모르는 채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8월에 전화를 받고 9월에 인터뷰를 하고 10월에 오퍼레터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1월에 여기 일을 왔는데 그 3, 4개월 동안 제가 정말 극복해야 될 것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하루는 여자로서 혼자 텍사스 타일러라는 곳에 가서 살게 될 저를 상상을 하니까 갑자기 그냥 그 두려움이 아니고 이제 공포가 이렇게 짓누르는 날이 있었어요. 하루. 제가 딱 그때가 기억이 나는데 제가 상상한 저의 모습 뭐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제 딱 하우스에 살아요. 왠지 모르겠는데 저 혼자 살아요. 이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차를 이렇게 시동을 켜고 끄고 하면서 누군가가 저를 계속 지켜보고 저를 범죄의 타겟으로 노리는 사람이 항상 저를 이렇게 주시하고 있다. 저를 계속 보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게 된 날이 있었어요. 이게 맞는 걸까?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도시에서
내가 혼자 사는 게 맞나? 내 인생을 끝나는 걸까 거기서? 공포심이 저를 짓누르는 그 날에는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정말. 내가 미국에 가기 전에 유서를 남기고 가야 되나? 엄마 아빠 동생한테 편지를 쓰고 가야 되나? 그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 불확실한 것에 대한 두려움을 제가 그 3, 4개월 동안 계속 싸웠던 것 같아요. 미국 인턴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미국 인턴을 와서 정말 이용당하다가 다시 한국 돌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 여기 오면서 정말 큰 걱정 중에 하나가 저를 고용하는 그 회사에서 나를 그냥 이용하려고 한국 인턴을 고용한 거면 어떡하지? 난 그냥 이용당하는 걸까? 한국에서 왔다고 나를 그냥 재활용 가능한 인적 자원으로 쓰려는 걸까? 왜냐면 제가 원했던 해외에서 일하는 경험이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저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제 하찮은 일만 시키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컸는데 그런 것도 제가 스스로 극복을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그런 부정적인 생각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는지를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른 두려움 극복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때는 아마도 한국에서는 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이렇게 뭔가 정해진 루트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교환학생까진 좋았어. 영어 실력을 늘리는 기회가 되었다. 견문을 넓혔다.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 쓸 수 있는 그 스펙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오게 된 인턴은 골프장 경영 인턴? 한국에서 어떻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그 전자공학 3년, 4년을 공부한 그거를 쓰지 않기로 작정을 한 거죠. 게다가 경영학도 복전을 해서 뭐 1년, 2년 공부했나? 이제 그냥 한국에서 정석으로 따지는 그런 길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로 작정을 한 거였어요.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정말 컸었고 불확실한 곳에 저를 이게 그냥 이렇게 내던지는 그런 결정을 하면서 정말 셀 수 없는 두려움을 극복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잘못된 결정을 하면 저희 뇌는 저희가 죽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게 진짜 죽을 거라 생각했어요. 이런 결정하면 난 이제 굶어 죽나? 이제 한국 돌아왔을 때 나는 백수인가? 나를 아무도 원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이건 1년짜리 비자 그 다음엔 날 뭘 하지? 불확실한 것을 극복하는 데는 진짜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하고 인생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두려움보다 강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점점 제가 두렵지만 올바른 결정들을 하면서 룸맨가? 점점 더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게 쉬워졌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이런 결정을 했을 때 죽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결정을 해도 난 죽지 않네? 오히려 좋은 기회가 그런 결정을 했을 때 더 찾아왔어요. 그래서 꿈같은 현실이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걸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이런 거를 공유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특히 한국에 살면서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는 게 쉽지 않은 거를 저도 알거든요. 거의 평생 한국에서 살아왔고 한국에서 교육을 받아왔고 틀에 맞춰져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나 이제 죽겠네 싶은 결정을 해도 다 삶은 계속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Oh my goodness. 두려운 결정들을 미루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외국에서 사는 거 한정된 건 아니지만 뭐라는 거니? 저한테 있어서는 외국에서 일하는 게 저한테는 정말 큰 꿈이었거든요. 저한테는 그거였지만 그게 다 다르겠죠? 작은 두려운 결정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결정을 해도 죽지 않네라는 경험을 다들 하면서 정말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실패를 하더라도 여전히 삶은 계속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갑자기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지금 이제 비가 좀 그쳤는데 이제 천둥 번개는 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준비를 안 하고 그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아서 팟럭을 했거든요. 집에 와서 운동을 해야지 하고
출발을 했는데 출발할 때는 그냥 바람만 많이 불고 비는 거의 안 왔는데 집에 오는 길에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천둥, 번개에 차선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냥 주차장에 갇혀버렸습니다. 제가 우산이 없어서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이대로 나가면은 난 죽겠다. 갑자기 이렇게 갇혀버리게 되어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정말 횡설수설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다음에는 좀 더 정제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